ECB 회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따로 떼봤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과 함께 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ECB 회의를 통해서 사실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강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만회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고요. 논의 중인 조치가 어떤 것이 발표되느냐인데 첫 번째로 예치금리 인하라든지 마이너스 예치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거, 또 자산 매입의 규모의 확대 또는 연장, 또 세 번째로는 그 채권을 매입하는 종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리 인하라든지 자산 매입 규모 확대 연장 쪽에 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비되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 긍정적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전반적인 자산시장 모멘텀, 지속적인 위험자산 선호 모멘텀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뉴스의 선반영과 함께 곧 있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달러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영향으로 랠리 지속 모멘텀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전반적인 유럽 증시나 그리고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전망까지도 해주셨는데요. 역시 얼마가 어떻게 완화되는 것인지도 물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영향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역시 예견을 하고 있고 이제 얼마를 올리느냐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도 충분히 변수는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왔던 11월 제조업 PMI는 6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역시 고용 지표도 또 조금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12월 달에는 7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은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록 ISM 제조업 지수가 50선 밑으로 떨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금리 초저금리를 좀 올리는 부분에서는 그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12월을 또 뒤로 연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부터는 상당히 늦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선행 지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수가 50선을 하회했고, 또 OECD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자체도 기준선 100선을 하회하며 하락 중에 있으므로 두 번째 금리 인상부터는 좀 상당히 뒤로 미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1분기에 금리 인상 자체는 어렵지 않나 싶고 해서 미국이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잠시 겪고 나면 다시 좀 전반적 위험 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안심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당장 같은 경우에 좀 기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좀 긴축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완화 정책을 이제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엇갈린 이런 글로벌 이슈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시장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11월부터 이제 그러한 엇갈린 정책에 대한 것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심화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벤트가 결과물이 나오는 12월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하나는 양적 완화 확대하고 하나는 금리 인상한다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볼 때 저는 12월에 산타랠리 가능성은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낮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22 양적 완화 확대 연장 결정 자체가 유동성 증가엔 호재이긴 하지만 2050선 이상의 랠리 모멘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2 양적 완화 확대 연장은 글로벌 달러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인데요.
ECB 양적완과 함께 뭐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매수,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뭐 하방 경직성 정도이지 그 이상의 밴드 상단 이상에서 또 끌고 가는 모멘텀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또 외국인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앞두고 한국물을 비중 확대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비중 확대 가능성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전반적인 MSCI 신흥시장 내 자본 유출의 흐름상으로 계속 매도 우위 또는 관망세가 전개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 부분에 있어서 또 향후의 금리 인상 속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달러 상승과 함께 커머더티에 대한 하락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랠리 모멘텀보다는 좀 박스권 한계를 뭐 보고 다시 좀 밀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외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 영향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시장까지 한번 전망 체크해 드렸고요. 이어서 현장 플러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